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또 중국 얘기예요. 매번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부러운 무언가가 보이면 주댕이에 개거품 물고 자기 거라고 우기는 중국이지만 사실 중국의 고대 문명도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나름대로 대단한 것들도 많아요. 아직도 애용되는 본 차이나라고 불리는 도자기 제품은 영국이 중국의 도자기를 모방하고 발전시켜 만들어진 것이고 저 멀리 유럽에서부터 어떻게 해서라도 사가려 했던 비단과 향신료, 정밀한 세공 기술로 만든 온갖 공예품들하며 미국 독립전쟁의 시발점이었던 보스턴 차 사건에서의 그 차라던가 전 세계 어딜 가도 맛을 보장해주는 고마운 메뉴인 중화요리 등등등이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이 자랑스러워하는 4가지가 있어요. 종이, 인쇄술, 나침반, 화약 요 4가지예요. 흔히들 중국의 4대 발명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죠. 네, 정말 대단한 발명이 맞기는 해요. 저 4가지가 없었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풍요롭지 못했을 수도 있을 정도로요. 첫 번째로 종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종이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염려로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을 줄이고 있고 정보 저장의 용도에서는 다양한 디바이스로 대체되어 가고 있지만 전 세계 지식 산업에서 종이가 차지하던 비중은 대체 불가의 영역이었어요. 종이가 발명되기 전 사람들은 동물의 가죽이나 돌, 나무판에 힘들게 문자를 새겨 넣어야 했지만 종이가 발명된 후에는 먹물이나 잉크로 손쉽게 문자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죠. 이후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까지 종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사용된 저장 매체로 자리매김하죠. 두 번째는 인쇄술이에요. 인쇄술은 종이로 인해 간편해진 지식과 정보의 기록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해줬어요. 이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옮겨 적어야 했던 걸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표음 문자인 알파벳을 사용하는 서양의 경우 인쇄술이 도입된 후 그리스 시절부터 르네상스로까지 이어지는 계몽주의와 시너지를 일으켜 교육 수준이 말 그대로 폭발해요. 그러나 중국의 경우 일반 대중이 한자를 배우고 쓰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종이와 인쇄술의 발달은 교육보다는 지배층의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했어요. 세 번째는 나침반 얘기죠. 나침반은 예로부터 뱃사람들의 바다 위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왔죠.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만 해도 수출입 통상물자의 90%를 넘는 물량이 해상 운송으로 들여오고 내보내는데 이런 해상 운송을 실어 나르는 바닷길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던 건 나침반의 덕이 크죠. 요즘에야 GPS 기술도 생기고 했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항해용 나침반은 여전히 항해사들에겐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중국인들이 나침반을 만든 이유가 풍수지리 때문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왕이나 귀족들 묘자리 보려고 만든 거예요. 하긴 묘자리 하나로 나라와 가문의 운명의 흥망이 달려 있다는데 봐야죠 묘자리, 믿어야죠 풍수지리. 세계사 속에서 서양인들이 본격적으로 강자로 군림할 수 있게 된 건 나침반을 통한 대양 진출, 그리고 식민지 개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은 덕분이죠. 하지만 중국인들은 해적 무서워서 바다 안 나갔어요. 배보다는 말 타고 다니는 게 익숙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마지막, 화약입니다. 화약은 뭐? 말해 뭐 하나요? 군대를 보유한 주권국가 중에서 화약 안 쓰는 나라가 있나요?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전 유럽을 상대로 막대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었던 게 전쟁 발발 직전에 독일의 과학자 한 명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질소로 화약을 만드는 기술을 냅다 개발해버려서 얻게 된 막대한 양의 화약 덕분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남미에서 화약 재료를 사와서 만드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바다 위 군사력 1등이던 영국이 독일의 화약 원료 수입만 막으면 쉽게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지만 독일이 새로 개발한 제조 기술로 만든 화약의 양이 너무 많아서 전쟁이 끝나지 않자 영국이 당황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이렇듯 많은 화약은 곧 강한 화력이고 강한 화력은 곧 힘이죠. 독일에서 저런 기술을 개발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긴 해졌지만 화약을 최초로 발명한 곳은 어찌됐든 중국이 맞아요. 그런데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 놓고도 총 대신 칼을 더 많이 쓰게 했죠. 화약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요. 청나라가 아편 전쟁으로 영국한테 털린 뒤 신식 무기로 군을 개편하려던 양모운동이란 게 있었는데
서태후와 그 일당들은 이때 군에 편성된 예산을 자기가 낼름 굴꺽해버려요. 때문에 이후에도 청나라 군대는 총 대신 칼로 무장해야 했고, 청일전쟁 때 동아시아 최강이라던 청나라 북양함대의 포탄에는 화약 대신 콩가루인지 석탄가루가 채워져 있었다고 하죠. 정리해 볼까요? 종이와 인쇄술을 발명했지만 어려운 한자를 일반 대중이 배우는 걸 통제했어요. 대중의 우민화를 통한 손쉬운 지배 계급의 권력 강화와 그로 인한 부정부패. 나침반을 만들었지만 만든 용도부터 풍수지리 보려고 만든 거예요. 바다로 나갈 생각은 하지도 않았죠. 화약을 개발했지만 불꽃놀이 했어요. 물론 무기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군인에게 칼과 창을 쥐어주고 화약 살 돈은 윗대가리들이 헤쳐먹었어요. 결국 지배 계급의 부정부패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참 한심하죠. 저 대단하다는 중국의 내 대발명품을 갖고서도 이룬 게 결국 윗대가리들 부정부패와 미신이라니? 이렇게 말하고 있자니 왠지 시진핑도 맨날 뒷돈 챙기면서 어디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다니고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죠. 뭐 아님 말고요. 어때요? 이번 얘기도 재밌었죠? 다음에 또 들으면 또 이 바닥 소문 찔러줄 테니 또 와요. 그럼 살펴가요.